자, 사람의 유전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멘델 유전 법칙, 우열, 분리, 그리고 독립 법칙 다 만족하겠다고요. 물론 우열에서도 중간 유전이라 해서 그리고 독립에서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지? 독립이었다면은 large A, large B, large A, small b, small a, large B, small a, small b. 이쪽도 마찬가지로 large A, large B, large A, small b, small a, large B, small a, small b가 나왔는데요. 다시 말하면 16가지 유전자 조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독립이었다면 large A와 large B를 동시에 다 가진대요. large A에 small bb를 가진대요. small A에 large B를 가진대 small A에 small bb 가지는 게 독립이었다면 9대 3대 3대 1로 나온다 하는 거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지? 왜냐면 독립이었다면 얘네들을 만들 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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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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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겠습니다. 독립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케이스는 뭐였습니까? 연관이랬습니다. 지금처럼 독립이 되겠다는 것은 이쪽을 large A, small a 서로 다른 염색체의 large B, small b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동일적이지 못하겠다는 것이 뭐라고? 연관되어 있다 했잖아요. 만약에 연관되어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때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 large A와 large B가 같이 움직여 small A와 small B가 같이 움직여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상인연관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물론 사람의 유전 연구에서도 이런 상인연관, 경우에 따라서 상반연관을 찾아내야 됩니다. 상인연관 되어 있다면 이 생세포 분리가 1 나온다고요? 아니요. 이 경우는 large A, large B, large A, small a, large A, small b, small a, large b, small a, small b가 상인이었다면 얘가 하나 만들어질 때 얘는 없죠. 얘 없고요. 1대 0대 0대 1로 만들어져요. 이해됐습니까? 똑같죠? 이쪽에서도 역시 1대 0대 0대 1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 경우는 표현을 볼 때 large A와 large B를 동시에 다 가져 large A와 small b, small A에 large B, small A, B, B 어찌 나오겠습니까? 하면 얘가 large A, large A, large B, large B죠. 이쪽은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고 여기도 large A, small B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3대 요거 없고 small A, A, small B, B로 1 나오는.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에서도 9대 3대 3대 1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9대 3대 3대 1이 나왔다면 두 A하고 B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네. 독립이네. 라고 볼 수 있겠고 하면 933이 아니라 3대 0대 0대 1로 나와.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이잖아. 이때 라지 A가 따라갈 때 라지 B가 같이 따라가는 상인 연관이잖아. 되겠다고요. 상인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지? 상반도 하나 더 있었어요. 라지 A 갈 때 스몰 B가 오는, 또 스몰 A 갈 때 라지 B가 오는. 이건 상반이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얘네들이 생세포 분리기를 통해서 보면은 요 비율이 0대 1대 1대 0으로 맞죠? 0대 1대 1대 0으로 나와요. 그래서 라지 A와 라지 B를 다 가지잖아 라고 한다면 2대 라지 A에 스몰 BB 가진 놈이 1대 스몰 A에 라지 B 가진 놈이 1대 스몰 A에 스몰 BB 가진 놈이 0이 나오는 이런 비율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게 10강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늘 사람의 유전 챕터 11의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지? 228. 120, 218. 218페이지에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은 연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합니다. 예, 몇 가지 이유가 되겠죠. 뭐 있을까요? 세대가 길어요. 예, 내가 유전 연구를 하겠다고 어느 집안 가게들 어느 집안 쭉 연구하겠답니다. 한 3대만 하면 내가 먼저 죽어. 그렇습니까? 한 살이 너무 길어요. 또? 교배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멘델은 완두를 할 때 이무교배 얼마든지 해주죠. 사람은 이무교배가 될까요? 네. 야, 이 형질 저 형질 한번 연구해 보겠어. 니들 애 한번 만들어 봐봐. 나오는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하죠. 옛날에 냉전 시대라든지 그때 한 번은 좀 해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을 못하다 보니까 스포츠로 전쟁을 대신했던 냉전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러시아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불러주고 미국하고 그래서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세계 선수권 이런 거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내셔널리즘 그런 것들이 이제 싸웠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슈퍼스타끼리 해서 애협 한번 만들어 봐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강압적은 아닙니다만 태릉성 시촌에 이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뭐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놔두니까 남녀가 어쨌든 스포츠 스타들끼리 그렇게 만나고 뭐 결혼하고 애를 만들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근데 뭐 지금에야 뭐 그렇게 국가적으로 임의로 그렇게 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요. 또 다른 거 사람 유전거 어렵대요. 뭐 있죠? 형질이 복잡해. 그래서 완두는 시의색이 초록이다 또는 노랗다. 그게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의 피부색이 정확하게 하얀 거와 정확하게 까만 거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 연구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 유전 연구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연구. 그래서 대표적인 놈이 가계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통계 연구한다든지 쌍둥이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다고요. 218페이지 사람 유전 연구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봐보십시오. 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에서는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일 인자 유전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하나의 상동 염색체, 하나의 상동 염색체의 두 유전 인자가 오는 이 케이스가 단일 유전입니다. 하나의 상동 염색체, 한 쌍의 상동 염색체의 유전 인자가 관여하는 보통 large A, small a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이게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반면 다인자 유전은 하나의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상동 염색체가 관여한다고요. 그래서 뭐 large A에 small a, large B에 small b, 뭐 large D에 small d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염색체 같이 움직여도 되겠죠? large E에 뭐 small e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개가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게 다인자 유전입니다. 그래서 단일 인자 유전은요 개수를 볼 때 large A를 가진 놈과 small a를 가진 다시 말하면 우성의 표현과 열성의 표현을 가진 놈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참고로 우성의 표현을 가진 놈이 무조건 많이 나와야 된다. OX. 그건 아니에요. 우성 표현이 훨씬 소수를 가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성이 좀 숫자가 적은 거 대표적인 뭐 있을까요? 예, 손가락이 5개 이상을 만드는 다지증은 그게 우성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많지는 않잖아요. 20살 넘어서 척추를 굳게 만드는 곱추를 만드는 그 유전자 그도 역시 우성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상대적으로는 적중하겠다고요. 반면 이런 다인자 유전 가진 놈들은요 개체수를 볼 때 흔히 말하는 정기분포 곡선이 그려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기분포 곡선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다인자 유전은 우리 챕터 11의 맨 마지막 내용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넘겨볼래요? 한 세네 페이지, 아까 페이지 넘겨봐봐. 그 페이지예요. 그 페이지 넘겨봐요. 221쪽, 221쪽. 다인자 유전하면서 대표적으로 뭐 피부색이라든지 뭐 키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인자에 관여하는 게 다인자 유전입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 필요합니까 하면 유전뿐만 아니라 플러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의 구성이 어때? 같아요. 원맥이 똑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 구성이 똑같습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하나는 운동한다고 땡볕에
운동 열심히 시키고 하나는 야 공부해 하면서 골방에 맨날 국영수 영문 국영수만 공부시켰어요. 그러면 피부색이라는 이런 게 체중이라는 이런 게 같은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비록 윤자는 똑같다 하더라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인자 유전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일단 다인자 유전 이게 시험 많이 나올까요? 단인자 유전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다인자. 단위는 이제 월등 시험 많이 나오죠. 다인자 별로 나올 거 없어요. 다인자는 아까 말했지만 정규분부 곡선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환경 영역까지도 받아서 일라쌍드라 하더라도 서로 형질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환경 영역까지 되는 이게 다인자 유전 되겠습니다. 일단 다인자 유전 먼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221쪽에 다인자 유전이었습니다. 화면 여기까지 나옵니까? 아니 거기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요? 아니 거기 딱 거기. 여기까지 나와요? 아니요 그 오른쪽. 여기까지 나와? 네. 아 그거 나오네. 빨리 정리하세요. 이거 계속 이렇게 동영상을 계속 보겠다 하는 거야 뭐야 이거? (221쪽에) 다인자 유전 다 보셨습니까? 자, 그럼 단위인자 유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인자 유전은 이렇게 하나의 삼동 염색체 두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거라 했는데요. 이를 더 라지와 스몰의 유전자 딱 두 개만, 다시 말해서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딱 두 개만 나온 타입이 있는 반면 또 다른 건요. 혈액형처럼 A형식 혈액형처럼 여기 올 수 있는 유전자가 라지 스몰의처럼 딱 두 가지가 아니라 A형의 유전자가 원래 B형의 유전자가 원래 O형의 유전자가 원래 하는 것처럼 두 개 이상이 올 수 있겠습니다. 두 개 초과해서 세 개 이상 올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는 복대립이라는 이름을 써요. 생각외로 이 복대립 유전자는 꽤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의 갈기를 색깔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거 복대립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액형을 볼 때 A급식 혈액형을 볼 때 A하고 B는 우열을 구분할 수가 없고요. 반면 O에 대해서는 우성이에요 하는 이런 게 복대립입니다. 그래서 혈액형을 볼 때 A형이다 하는 사람은 유전이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혈액형이 B형이에요 하는 사람은 BB 맞을 수도 있고 BO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 AB형인 혈액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결국엔 AB 유전자인 딱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AB형은 그래서 무조건 E형 접합이죠. 다시 말하면 짝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O형은 어떨까요? 그치, O 유전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O형의 사람은 혈액형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이네요. 호모예요. 동형접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복대립 유전자는 지금 단일 인자 유전에서 우성과 열성이 딱딱 끊어졌다면 복대립 유전자의 경우에는 뭐 A형인 비율, B형인 거, 뭐 AB형인 거, O형인 거 이런 식으로 어쨌든 딱딱 끊어지긴 한데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전자가 우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표현형도 우성과 열성 딱 두 가지만 나오는데 복대립인 경우에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인자는 아니에요. 이건 복대립은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되셨나? 네. 그 다음에 이 단일인자 유전도 이 유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상염색체에 있습니까와 성염색체에 있습니까로 구분하겠습니다. 상에 있는 게 많을까요? 성에 있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상에 있는 게 많죠. 사람의 상염색체 개수 몇 개? 22 쌍. 성염색체는 한 쌍 됩니다. 상염색체에 있다면 남녀의 발음 빈도 차이는 없고요. 반면 성염색체에 있다면 남녀의 발음 빈도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 상염색체에 있는 것부터 먼저 챙겨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뭐라 했다?
가계도 분석했죠. 기억나십니까? 가계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찾아내야 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상염색체 있고 우열을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무조건 가계도 분석에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뭡니까 하면 자 보통 네모는 남자 뜻하고요. 동그라미 여자 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상에 아버지 어머니와 다른 형제 그냥 유전병이라 합시다. 유전병 딸 무조건 가계도에서는 찾아야 되는데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가계도 분석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이제 문제들 보면 가계도 뭐 이렇게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손자 세대까지 쫙 내놓습니다.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건 아버지 어머니 정상에 유전병 딸 이거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뭔 뜻입니까 하면 부모 세대에 없던 놈이 나왔어요. 이 형질은 우성의 형질일까요? 열성의 형질일까요? 열성. 당연히 열성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유전자 열성이면서 어디 있습니까 하면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열성이고 상염색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합입니다. 부모 세대에 없던 형질 가진 딸 태어날 때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이게 아버지가 라지 스몰 A 주고 어머니가 라지 스몰 A가 있었는데 그 중에 스몰 A가 왔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만약에 성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겠습니다. 성에 있다는 것은 남자의 경우에 XY잖아요. 여자의 경우에 XX예요. 근데 유전병 딸 태어났대. 부모 세대에 없던 게 태어났다는 것은 X 프라임 와야 돼요. 어머니가 X 프라임을 하나 주었어. 아버지도 X 프라임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만약 X 프라임이었다면 아버지는 유전병이 안 됐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유전병 딸이 태어났다는 것은 얘는 성에 있는 게 아니라 상에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유전병이고 어머니도 유전병이래. 그런데 정상 딸이야. 뭔 뜻이지? 정상 열성이라는 뜻이죠. 정상 열성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상에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성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소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지증 그리고 20살 넘어서 척추를 굳게 만드는 고추병이 있습니다. 고추가 되는 곱사등이 알죠? 곱추 부모 사이에서 정상 여자아이가 나왔다. 그렇다면 정상이 열성이고 곱추가 우성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상염색체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뒤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정상 확률 얼마? 4분의 1이죠. 라지 스몰 A를 통해서 스몰 A 나올 확률 4분의 1이에요. 이게 남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맞지만 곱추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곱추는 아니에요. 한 20살쯤 될 때부터 척추가 이렇게 덮이면서 곱사등이 곱추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릴 적에 자랐을 때 선생님 고향에 옆집에 슈퍼하던 부부가 둘 다 곱추예요.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남자인데요. 뭐 당연히 어릴 적에야 곱하기 쳐 있습니다. 뭐 아이가 한 10살쯤 됐을 때 그 집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뭐 그 이후에 연락은 또는 그 이후에 그 아이가 척추가 굽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 고추 부부가 만약에 이렇게 잡종 타입으로 헤테로 타입으로였다면 그 사내 아이가 정상이 될 확률은 4분의 1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계도 분석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 유전병, 딸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은 순간 이 유전자는 스몰 A이겠고 그 부모는 라지 스몰 A의 잡종 타입이다, 헤테로 타입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옆에 있는 나머지 이 유전자에 대해서도 싹다 라지 스몰 A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알겠나요?
그 다음에 얘가 정상이래. 얘가 정상이래. 이게 정상이라는 것은 라지일 수도 있고 라지 스몰일 수도 있을 겁니다. 50대 50일까요? 두 개도 많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라지 스몰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되는데 일단 정상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 스몰 a는 소거돼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라지 a의 순종의 유인자형을 가진 확률은 3분의 1. 라지 a, 스몰 a의 잡종의 유인자형을 가진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나중에 스몰 AA하고 뭐 한다면 조건 확률 요거 3분의 1, 3분의 2로 나눠서 다시 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만약에 라지 A였다면 다음 세대가 유전형이 나올 리는 유전병이 나올 리는 없고 라지 A, 스몰 A였다면 요렇게 했을 때 유전병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해야 되겠습니다. 3분의 2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국 유전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뭐 계산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산수 계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상염색체 있는 거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상염색체 있는 거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21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19페이지 써볼까요? 219페이지 확인됐습니까? 따임적 유전입니다. 상염색체 있습니다.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의 유전병 딸 나오는 걸 찾아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상염색체 있는 거 미뱅, 혀마리, 뭐 이마선, 귓볼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상염색체 있는 단일 인자 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대류 유전의 대표적인 놈으로 우리는 혈액형, ABOC 혈액형을 소개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없는 게 볼까요? 그렇다면 X 성염색체에 있는 거 했는데 성염색체도 우리는 종류는 X하고 Y잖아요. Y염색체 있다는 것은 이거 여자한테 발현될까요? 아니 이거 남자한테 발현돼요. 그래서 얘는 한성유전 성에 제한된다 해서 남자한테만 발현되겠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손자로 넘어가는 알겠습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넘어가는 한성유전 이건 Y염색체입니다. 내 Y염색체는 나의 아버지한테 받은 거고 내 아들한테 나는 내 Y염색체를 넘겨준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요, 환성유전은 Y염색체가 사이즈가 작아요. Y염색체는 유전자가 81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 유전자가 총 25,000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81개의 유전자만이 Y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Y염색체에 의한 것은 귀속털 과다증이라는 대표적으로 귀에 이제 털이 엄청나게 나오는 건데요. 보충자 귀속털 과다증의 사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이 사람의 아들내미는 무조건 귀속털 과다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평생 머리는 사용돼. 이해됐어요? 네. 만약 저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이가 자라도록 귀속털이 안 나와. 이게 쥐새끼야? 아이고. 와. 아버지 둘 어머니요. 자, 근데 이거 시험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 이거 잘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와? X염색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에 동반된다 해서 반성유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게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반성유전의 대표적인 놈은 뭐 있습니까 하면 생명이 있네요. 혈병이죠. 생명은 정상과 X'프라임 생명을 만드는 유전자를 볼 때 정상 유전자가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남자는 했습니다. 남자 정상이라는 것은 X, Y여야만 가능하겠네요. 남자가 생명이어야 하면 X 프라임 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남자는 단순했습니다. 근데 여자는요, 정상이라 할 때 X의 정상도 있고 X 프라임 X의 정상도 있습니다. 특히 X 프라임의 이 X 프라임 X의 정상을 우리는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다 해서 보인자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다? 정상이라고요. 그럼 여자가 유전병이 나타나겠다는 것은 결국엔 X 프라임의 열성의 순종이 되었어야 하겠네요. 생명은 남자한테 맞겠습니까? 여자한테 맞겠습니까? 남자. 남자한테 월등히 많게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버지가 생명에 대해서 정상입니다. 아버지 생명에 대해서 정상이면서 유인자형은 반드시 X, Y여야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자가 생명에 대해서 보인자라 해볼게요. X 프라임, X라 해볼게요. 이해됐습니까? 아들 나와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Y를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유전자를 주었어요. 그럼 어머니한테 X 프라임 받았습니까? X를 받았습니까에 따라서 아들 생명의 확률 얼마야? 2분의 1. 예, 2분의 1, 50% 확률입니다. 그럼 딸은 어떻게 될까요? 딸은 아버지가 정상 X를 주었어요. 어머니가 X 프라임을 준들 X를 준들 상관없이 딸은 100% 정상입니다. 물론 보인자가 될 확률을 해버리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해했습니까? 네. 아버지 정상이에요. 어머니는 생명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유전자가 정확히 나왔죠. 아버지는 XY고 어머니는 X 프라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 경우 아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100% 생명입니다. 아버지는 뭘 주었다? Y 주고 어머니는 무조건 X 프라임을 주니까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에요. 딸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딸은 아버지가 정상 X를 줬기 때문에 딸에 대해서도 역시 무조건 정상이에요. 물론 보이지 않네 100% 되겠습니다만. 여기 남학생들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을 텐데 물론 뭐 여러분들이 생명은 의미 없어요, 그죠? 아들한테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들 낳았을 때 아내가 뭐야? 생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들에게는 무조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빨간 꽃, 뭐 초록색 잎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그러면 이게 나오죠. 뭐예요? 똑같은데요? 해버리죠. 이해해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X 프라임 Y의 생명이라 해볼게요. 어머니는 보이자를 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아들 나왔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아버지의 X 프라임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가 X 프라임을 줄래? X를 주냐에 따라서 역시 확률 얼마야? 50%. 네, 2분의 1, 50%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나올까요? 아버지가 X 프라임을 무조건 줬습니다. 어머니도 X 프라임 줄지, X를 줄지. 생명 확률 얼마? 50% 되겠다는 거죠. 구분되겠습니까? 아버지 생명이고 어머니 생명이 무조건 생명 가족이죠. 이해했어요? 선생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는 생명인 사람들은 의과대학을 진학 못했습니다. 의대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신체 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생명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의대 지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합격했다 하더라도 신체 검사 쪽에서 불합격돼 버립니다. 예전에 선 시절에 지금 여러분들 부모 시절에 그리고 청문학과도 별빛을 다뤄야 되잖아요. 별빛에 대한 색 구분을 잘 못한다 해서 청문학과도 입학이 불허됐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운전면허 발급도 안 됐습니다. 빨간불 초록불 구분 못한다고요. 물론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생명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득되고요. 청문학과, 의과대학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즉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생명은 색을 구분하지 못해서 말하기로 그 적합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편견 같은 편견 아닌 편견이 아니라 편견 같은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내가 생명이라 가지고 내가 의대 갈 수 있는 성격인데 불구하고 못 갔어. 그러시는 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당신 어머니가 생명이었으면 당신 무조건 생명이어야 되는데요. 아 그렇네. 그잖아요? 아 그래. 여기 남학생들 자기 어머니가 생명이다? 그럼 여기들 남학생들 무조건 뭐 해야 돼? 생명. 생명이 했어야 돼요. 선생님하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래.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혈병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혈병도 마찬가지. 혈 근거 좀 잘 안 되는 병인데요. 얘도 XM 스테 있어요. 정상과 혈우병을 만드는 유전자가 되는데 역시 정상이 혈우병 유전자에 대해서 우상해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는 정상과 혈우병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어? 정상과 혈우병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혈우병은 참 재미라면 재미있고 끔찍하다 끔찍할 수 있는데요. 여자아이가 X', 이렇게 돼버리면요. 사산되어서 나와요. 치사 유전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여자가 X', 이렇게 돼버리면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애가 여자아이가 저 혈병인데요 하면서 좀 기부 좀 해주세요 하면 물론 요즘 들어서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혈병인데 젠더 바꾸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정상적이라면 이 아이는 죽어서 태어납니다. 사산 치사 유전자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영구 왕실이었나요? 그때 이제 어느 다른 데서 혈병 유전자를 가진 보인자를 가진 그런 사람이 이제 영구 왕가에 들어와가지고 영구 왕가에 들어와서 온갖 뭐 생명들을 퍼뜨렸던 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 책 문제 보다 보면 영구 왕가의 혈병을 가진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될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네요. 220페이지였습니다. 220페이지에 성염색체 반성유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얘는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난 생명유전자 가진 보인자인데요. 뭐 그런 겁니까? 아니요. 여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생명이면, 그지? 아버지 생명이면 자기가 정상이면 무조건 보인자라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쌤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제 두 학생의 어머니가 이제 자매인 그리고 이제 이종 사촌이죠. 이종 사촌은 둘 다 생명이에요. 남자애인데 둘 다 생명이에요. 어머니가 뭐 둘 다 생명인지 아니면 보인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자애 둘이가 더 생명이어가지고 하나이는 공부를 특히 과학 공부를 엄청 잘했던 친구고 다른 하나이는 과학 공부 그렇게 안 했던 친구예요. 과학 공부 잘했던 친구는 과학만 잘했어요. 의대 갔어요? 화학만 잘했고요. 수학이 한 5등급밖에 안 되고 화학은 무조건 2등급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라는 곳을 갔어요. 좋아요. 세종대 대한민국에서 학식이 제일 맛있다 하는 학교예요. 오. 서울 중량구 쪽에 분자 쪽에 세종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학생들도 세종대 가서 밥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서울 갔네. 그 친구는 화학 2 학교에서 절대로 학교 선생님이 만점을 안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 친구 만점 받아냈어요. 와. 대박. 예, 당연히 전교에서 한 명이었죠. 과학은 진짜. 근데 가끔 이제 수학이 좀 안 되는 그런 타입이라서 아쉽게 수학만 좀 받쳐줬으면 충분히 훨씬 더 좋은 대학 갔을 텐데. 반면 공부 더럽게 안 했다는 사람은 더럽게 안 했다는 친구는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중원대인가 해가지고 갔거든요. 아마 이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건물이 중국풍 건물로 뭐 중국 자본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캠퍼스는 엄청나게 광활하게 넓고 하는데 입결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캠퍼스 담장을 넘어가면 고속도로예요.
못 도망치는데. 담장도 엄청 높고요. 찌하기만 하지. 벌써 뭐 대학교 간지 한 10년 가까이 된 얘기래요. 자, 한 페이지 다 봤습니까?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개념 다지기 문제가 보이죠? 222쪽이네요. 수죠. 자, 220쪽 개념 다지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너 다 풀었어요? 200? 다 하셨어요. 언제 다 풀었냐? 민균 형이 다 풀어. 형이 다 풀어. 아, 그랬던 거야?